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5개 부처의 장관과 차관 자리 4자리 모두 교체를 했는데요. 자, 오늘의 이 개각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여야 수석 대변인 차례로 연결해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홍익표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개각 어떤 성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은 이번에 개각의 특징은 그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개혁,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국무위원,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두고 있는 거군요. 네네.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 보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또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국회에서 관련 상임에서 오랫동안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역시 공군 장성 출신이고, 그다음에 성유모 산자부 장관은 통계청 이미 특허청장을 했고 산업부 출신의 공무원입니다. 네. 제가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매우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의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 해당 부처에서 쭉 성장해온 관료 또는 네. 상임위에서 일을 했던 정치인 출신한 점에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특히 일부 부처마다 예.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는 좀 더 장관 출신, 정치인 출신, 그다음에 예. 조직의 안정성이 필요한 부분에는 좀 관료 출신 등을 넣으면서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 장관 30% 공약을 넣고 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네. 경질 개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글쎄요. 이게 경질이라면 이거는 참 너무 과한 평가고. 그런가요? 예. 이미 오래전부터 개각 요인이 있었고요. 네. 이미 한 1년하고 좀 몇 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네네. 5월 달 출범했으니까 한 1년하고 3-4개월 정도 지난 거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장관의 임기가 한 15개월에 선호한 거를 감안하면 정기적 장관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소, 어떤 조직 장악력이나 또는 업무에 관련돼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요인도 작용을 한 것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총리실에서 장관들에 대한 업무 평가를 했었고요. 네네. 거기 그 이후에 이제 성적이 낮은 무슨 장관은 어떤 개각이 필요하다는 또 이낙연 총리의 직접적인 언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경질이라고 하면 갑자기 하는 건데 단어 선택의 문제입니까? 변화가 필요한 부처의 새로운 장관 임명을 통해서 변화를 추진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 소속 의원 2분이 입각을 하셨는데 당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겠네요. 그렇습니다. 2분이 워낙 이 전문성도 있고 의정 활동도 굉장히 우수한 의원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정치인 출신의 장점은 조직 장악과 소통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 부처에서 아마 그러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분들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가운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원내 수석 부대표 역할을 하다가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되신 거잖아요. 이것도 이례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아마 홍영표 원내대표가 제일 좀 힘드실 텐데 갑자기 호흡을 맞추던 수석 부대표가 장관으로 입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틀에서 다른 분이 또 수석 부대표 하실 수 있고 진선미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젠더 이슈라든지 페미니즘 관련된 문제 등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등에서도 아마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쭤본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워마드 문제라든지 대학로에서 여성들의 어떤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여가부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서 원내 수석까지 하고 있는 분을 장관으로 어떤 지명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진선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장관 후보자는 지금 당내에서 특히 젠더 이슈 관련된 문제나 요즘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또 사실은 최근에 워마드를 비롯한
그 여성들이 그 해화동이나 네.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들의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예.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법도 내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의정 활동을 해온 분이 진선미 그 의원이에요. 예. 아마 저는 그러한 분들이 가만히 돼서 그 여성들이 갖는 불안, 그다음에 그 젠더 이슈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알겠습니다. 뭐 이 홍익표 의원님은 또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 안보통이시기도 한데 네. 국방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송영무 장관의 경지를 두고 참 그 할 거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엇갈렸었는데. 네. 그 필요한 어떤 교체했다고 보세요? 이미 뭐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그다음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군 출신으로 그다음에 그 현재 합동 참모본부 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충분히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재 국방개혁 그다음에 기무사 개혁 등을 포함해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B64, 그러니까 육군 출신이죠. 비육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전임자이어서 아마 그 군의 그 균형 전력 발전이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육군 중심의 전력이었기 때문에 균형적인 그 작전 개념 그리고 특히 공군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전 개념의 국방 정책까지 그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저는 매우 그 잘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된 인사로 평가를 하시는군요. 지금 차관급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이 된 건데요.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 이게 뭐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저도 뭐 예상하지 못한 인사여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변호사 그 법조인 출신의 국가정보원의 기조실장을 갖기 때문에 좀 더 국가정보원의 그 어떤 이 법률적인 문제, 즉 국가정보원이 매우 중요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이분이 특별감찰관 시절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원칙과 어떤 그 법의 그 원칙을 적용하려고 애썼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가정보원이 앞으로 훨씬 더 법의 지배를 받도록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기조실장 임명된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뭐 이왕 그 수석 대변인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잖아요. 여기서 이제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이 그 사실상 그 중요 법안이 처리가 무산이 됐는데 뭐 이 가운데는 은산분리 그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산이 된 게 그 보도에 따르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인터넷은행법 관련돼서 은산분리 그다음에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을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내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상당 부분 저희들도 이제 이게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이 안이 논의되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또 한 의원이 원래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34% 이 문제안을 50%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또다시 좀 걸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러한 이 인터넷 은행법 관련 은산분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이 초기에 그 절차적으로 어떤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입니다. 윤영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일단 그 의원님께는 그 홍익표 의원에게 드렸던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주요 법안 처리가 무산이 됐는데. 네네. 이게 좀 9월 국회로 가면은 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낙관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오늘 무산된 것은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 은행법이라든지 또 서비스 발전 기본법, 규제 프리존법 등 이런 법안들이 결국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키워서 기업의 어떤 활력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법인데 그동안 이제
이 법들이 상당히 오래된 법들입니다. 네. 19대에서부터 계속 발의가 됐었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중점 법안으로 추진했던 것들인데, 네. 아직 이제 조금 미세한 부분에서 좀 정당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무산됐지만은, 9월 정기국회에서는 뭐, 조속한 시일 내에 네네.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 정당들이 각 정당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 정도라고요. 개각 문제를 좀 여쭤보겠는데 일단 총평부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가장 이제 국민들께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또 이제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자영업이나 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경제 정책의 어떤 과오나 실정에 대해서 네.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을 사실 경질을 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분들로 네. 인선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경제정책의 어떤 핵심적인 그 설계자들과 추진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사의 개편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그러한 부분이 우선 좀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잠깐만요. 그럼 그 대목에서 경제 책임자에 대한 경질이 필요했는데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두 사람 모두를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명을 뜻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정부의 지금 세금 퍼붓기 일자리 만들기 또 공공 분야의 이제 일자리 만들기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추락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계한 분이 이제 결국은 도입을 한 분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그동안 야당에서는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그 혁신 성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같이 야당도 같이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아직은 계속 좀 어떤 이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알겠고요. 자, 아무튼 그 면면이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이 눈에 띄는 분이 있나요? 특별히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이제 5개 부처에 이제 장관을 교체했는데, 국방장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육군 출신을 배제하고, 공군 출신을 지금 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육군을 계속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과 여성부 장관을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을 인선을 했습니다. 예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교육이나 여성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이제 여당에 이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국가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부 장관이나 산업부 장관도 역시 이제 노동부와 산업부에서 20년, 30년씩 근무를 해온 공무원 출신의 관료를 임명을 했는데 지금 이 노동정책이나 이 산업정책은 혁신이 필요하고 또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관료 출신들이 과연 이런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책임자 인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사실 많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5명 모두가 다 아쉬운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지금 첫째 왜냐면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소득의 불평등도 지금 전 정부에 비해서 여러 진위 계수라든지 또 가계 소득 동향을 보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또 부동산 정책도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 집값을
지금 상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자산의 양극화도 그렇고 소득의 양극화 또 일자리가 감소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뭔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네. 식견과 또 전문성을 갖추고 알겠습니다. 행정의 어떤 이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등용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드러내는 그런 네.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국정원 기조실장이 됐는데요.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석수 감찰관은 이제 전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했던 그렇죠. 그런 분인데 네. 사실 이제 이분은 전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예. 이런 전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을 이제 국정원의 요직에 기용을 해서 네. 뭔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